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이 계엄은 해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자, 6시간짜리 계엄, 그 파장이 지금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의원총회는 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과 행안장관,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고발 조치, 탄핵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 국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제 준비가 덜 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정말 아쉬웠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고 이렇게 될 걸 빤히 알면서 왜 했느냐,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탄핵돼서 대통령 선거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 출마 피선거권이 박탈될 게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갑자기 계엄 논란으로 탄핵이라도 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의원총회 최고위원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친한계 중심으로 일부 20명 정도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방금 전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렸다. 첫 번째가 내각 총사퇴, 두 번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촉구,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뜻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촉구. 그런데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유보됐다고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비상총회를 열어 계엄 선포 해제 이후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내각 총사퇴, 김 국방장관의 해임 등을 논의했는데 이 중 윤 대통령 탈당 요구는 유보됐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주장이나 얘기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또 의원총회를 열 것이다. 민주당의 상황, 주장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위기입니다. 어젯밤 하도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걸 보고 많은 보수 지지층들도 실망했다고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실제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속 시원하기는 했다. 그 내용만 보면 정말 국회는 쓰레기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민주적 절차에 이게 맞는 것이냐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그런 비판 여론이 강합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신이 났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났다는데 뭐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보라. 뭐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이관계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비상계엄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에 탄핵보고와 의결 과정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후폭풍을 잠재울 것인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숙고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대통령인데 어제 정말 해프닝으로 끝난 이 비상계엄 사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또다시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회와 과기방위위원회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이 두 군데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이 국회 환노위 국감입니다. 오늘 그 유명한 뉴진서의 한이가 국감장의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이를 보기 위해서 오늘 연예인이 온다, 스타가 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해서 경찰이 안전 조치도 하고 있는데,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이 헌이를 보겠다고 와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다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아무튼 오늘 최민희 위원장의 이 모습이 보도되면서 지금 SNS 인터넷 기사 댓글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과방위원장이 과방위 준비나 할 것이지 그 시간에 참고인 온다고, 연예인 온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오니까 핸드폰 촬영을 하고,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이 과방위에는 김태규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첩입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 지금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오게 됐는데, 그렇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패닉 상태일 겁니다. 이제 헌재 재판관 17일 날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 후임자를 빨리 선정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국정, 뭐 장관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이래서 지금 업무를 마비시킬 겁니까? 오늘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속 시원한 발언을 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제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억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최민희 방통위원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지금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에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심리가 중단되면 이게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7명 이상 대한 것을 6명도 심리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해지고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국회 과방이 이 방통위원회 위원장과 YTN, T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임기 만료 때문에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가 우려됐었는데 3일 전에야 헌법재판소 스스로 막았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 측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는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임이 추천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으로 구성되더라도 멈추지 않고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 김태규 부위원장에게 아직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김 부위원장 무척 반갑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의 결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탄핵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어쨌거나 민주당의 이제 탄핵 병이 도졌는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 박충권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에게 지난번 서울행정법원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관련 집행정지는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아무튼 지금 이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됐는데 이 최민희 위원장은 탄핵 결정이 아닌 심의만 계속 가능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어깃장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최민희 위원장은 이웃 환노위 국감장에서도 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뉴진서의 헌의를 촬영하는 모습, 그것도 그냥 한번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상당히 오래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걸 보고서 도대체 최민희 위원장은 뭐냐? 정체가 뭐냐? 이런 너무 가볍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제 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이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6시간짜리 계엄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법이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극단적 수밖에 없었나,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 의원총회를 계속해서 열고 지금 다음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하고 이제 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내란죄로 고발하고 이 탄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해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장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긴급 회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비상계엄 논란으로 지금 국회는 이제 이 민주당이 기회는 왔다.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부터 받게 한 뒤에 탄핵이든 뭐든 개헌이든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급거 귀국하겠다고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는 마치 윤 대통령에게 유고 상태가 터진 것처럼 서로 이제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어른스러운 그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방금 전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 총리는 방금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의 발표는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국정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국무위원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전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 방방 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 대통령에 대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음모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3당 탄핵 추진 비상시국 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한번 실패해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더 큰 위험이 있다.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도발을 했습니다. 아무튼 선동하는 데는 이 사람들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에 모였던 데 대해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다. 그런 시민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그 대통령실의 3명의 실장, 수석 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게 되면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출마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